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새로 5단원 탄력성, elasticity에 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수, 동준, 주석이 지금까지는 어, 크게 어려운 내용 없었죠. 네, 지금 요번 새로 배우는 5단원에서도 크게 네,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앞서서 4단원에서는 수요와 공급 법칙을 공부를 하면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지고 가격이 만약에 오르면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5단원에서는 이어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가격이 올랐을 때 그 물건의 수요량이나 혹은 공급량이 얼마나 느는지 주는지 변하는지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로 가격이 변했을 때 그 물건의 quantity demanded 혹은 quantity supplied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그러니까 양을 나타내 주는 것이 이 탄력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5.1에서 살펴볼 것처럼 가격이 변했을 때 그 물건의 quantity demanded가 얼마나 바뀌나를 요 price elasticity of demand라고 하고 그 물건의 가격이 바뀌었을 때 반대로 quantity supplied가 어떻게 바뀌나를 우리가 5.2에서 살펴볼 price elasticity of supply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5.1에서는 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살펴볼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바뀌었을 때 얼마만큼 수요량이 바뀌는지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의 가격이 바뀌었을 때 그 물건의 수요량이 굉장히 많이 변하면 그 물건은 수요가 탄력적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 물건은 수요가 비탄력적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이 price elasticity of demand가 탄력적일지 비탄력적일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어떤 물건과 가까운 다른 물건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어, 어떤 한 물건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더라도 굳이 그거를 계속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많은 다른 물건들이 이 물건의 대체재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이 물건 A는 어, 탄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필품의 경우에는 조금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뭐냐면 경제가 좋지 않더라도 우리가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인 거죠. 그런데 사치품들은 우리에게 사치품들 저는 스마트폰도 요즘에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치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죠. 내가 스마트폰 산 지가 1년, 2년이 됐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안 좋고 아니면 내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다. 그러면 아직 쓸만하니까 그냥 조금 더 쓰고 바꿔야지. 그러니까 이런 사치제들은 조금 탄력적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그냥 조금 더 참았다가 다음 달에 사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필수품들은 좀 비탄력적이고 사치제는 탄력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 어, 그러니까
마켓을 어떤 범위로 규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탄력성이, 그러니까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가 바뀐다. 뭐냐면, 이런 거죠. 제가 요거를 생각을 했는데, 홍삼이라고 하면, 홍삼이, 건강 어떤 식품이니까, 홍삼의 다른 건강식품이 만약에 뚜렷하게 생각나는 게 없다면, 꼭 홍삼을 먹어야 되는 거니까, 홍삼이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냥, 홍삼의 더 하위로 들어가서, 어, 홍삼 제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관장에서도 많은 홍삼 제품 만들고, 농협 한삼인에서도 만들고, 또 뭐, 어디에서, 뭐, CJ에서도 또 홍삼 제품 만들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마트에 건강 홍삼 제품 사러 갔는데 정관장께 품절이야? 그럼 뭐, 그냥 CJ 거 홍삼 사 먹으면 되지. 아니면 뭐, 농협 한삼인 사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그 물건은 탄력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대체제라고 하면은 딱히 태블릿? 뭐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것 같은데 스마트폰으로 하위로 내려가서 갤럭시 없으면 뭐 아이폰 쓰면 되지. 아이폰 없으면 뭐 또 다른 거 쓰면 되지. 그러니까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갈수록 탄력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을 얼마만큼으로 정의를 하냐. 시간이 길수록 탄력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준비할 시간이 나에게 더 주어지면 뭔가 나도 고민을 해서 이제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 기름값이 올랐다. 그러면, 어, 시간이 점점점 가면서 사람들이, 기름값이 올랐어? 그러면, 어, 차 타던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차를 아예 바꾸면서 더 연비가 좋은 차로 바꾼다던가. 그러니까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러니까 뭔가 다른 행동을 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타임 호라이즌이 길수록 그 물건이 일레스틱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건 이런 의미구나. 그리고 탄력적이고 비탄력적이고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대충 있구나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나? 근데 뭐 이거는 탄력성 계산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이 그냥 데피니션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분모에다가 가격 변화 놓고 분자에다가 그 물건의 퀀터티 디맨디드가 바뀌는 양을 넣으면 계산하면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된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또 관습에 따라서 수요의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면 그 수요량이 퀀터티 디맨드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온단 말이죠. 프라이스 일레스티시티 오브 디맨드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부호인데 요 마이너스 부호를 떼고 그냥 우리는 절대값을 붙여서 플러스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D번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번으로 넘어와서, 우선 앞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데피니션에 따라서 밑에다가, 가격 변화량, 얼마만큼 변하나, 그리고 분자에다가, 그래서 그에 따른 그 물건의 퀀터티 디맨디드가 얼마나 바뀌나를 넣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앞에 그냥 데피니션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좀 문제가 생기더라 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고 해봅시다. 가격이 4달러일 때 수요량이 120이라고 하자. 그 4,120인 것이 있고
또 가격이 6달러일 때 수요량이 80이라고 하자. 이렇게 6,80인 것이 있다. 그러면 요게 지금 요거를 뭐 만약에 A라고 하자. 그리고 요거를 B라고 하자.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탄력성 계산하는 거랑 B에서 A로 계산할 때 탄력성 계산하는 게 답이 값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나와 있는 대로 만약에 A에서 B로 바뀌는 거를 먼저 계산해 보면 지금 여기 가격은 50%가 올랐고 여기 지금 수요량은 33%가 감소했으니까 33 나누기 50을 하면 탄력성 즉 그냥 부호 떼면 0.66이라는 탄력성이 나온다. 그런데 B에서 A로 갈 때 거를 계산을 해보면 가격 변화는 33% 변하는 거고, 또 80에서 120으로 변하는 이 수요량 변하는 거는 50% 변하는 거다. 그러니까 50 나누기 33을 하면 탄력성 계산하면 1.5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A에서 B로 가는 것과 B에서 A로 가는 것이 계산 값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요 C번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요 미드 포인트 중간 값을 잡아서 그 중간 값을 기준으로 놓고 탄력성을 계산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없게 된다라고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계산 방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요 가격 요 가격 변화도 P1과 P2 사이로 잡고 요 수요 변화도 Q1과 Q2의 사이로 잡아서 이렇게 미드 포인트 메소드로 계산을 하면 이게 뭐 A에서 B를 계산하든 B에서 A를 계산을 하든 똑같이 나오는 같은 결론을 같은 탄력성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탄력성을 계산을 해보시오 라고 하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요 미드 포인트 방법을 써서 우리는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본으로 넘어와서 수요는 이렇게 탄력적이다 혹은 비탄력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게 분모의 가격 변하는 거 그리고 분자의 그 수요 퀀티티 디맨드 변하는 거니까 요거 대비 요 분자 바뀌는 게 훨씬 더 크면 그러니까 1보다 크면 디맨드가 일래스틱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것보다 요 분자가 작으면 디맨드가 인일래스틱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분모 분자 바뀌는 것이 똑같다. 즉 1이다 라고 하면 그 디맨드는 유닛 일래스티시티를 갖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그리고 1은 유닛 일래스티시티를 갖는구나 라고 요 1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아예, 지금 가격이 A범 그래프를 먼저 보면, 가격이 1만큼 올랐죠. 그런데, 수요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perfectly inelastic. 그러니까 아예 가격의 변화도 수요량에 변화가 없는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B번처럼 가격이 4에서 5로 1만큼 올랐다. 즉 22%만큼 가격이 올랐는데 수요량이 10만큼 그래서 11%만큼 떨어졌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라면 모 대비 분자가 작으니까 inelastic 하구나 라는 것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1보다 작다 inellastic하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C번 같은 경우 즉
요 분모 분자 변하는 게 똑같다라고 하면 요 유니트 일라스틱 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D번 그래프처럼 요 분모 대비 분자 바뀌는 게 크다. 그러면 1보다 큰 거니까 일라스틱 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가격 변하는 게 없어. 그런데 수요가 이거는 무한대, 인피니트하게 변해. 그러면 요러한 것을 뭐냐면 가격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 디맨드 퀀터티 디맨드가 엄청 바뀌는 거니까 이러한 것은 perfectly elastic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A번에서 elastic 한 것부터 elastic, unit elastic, elastic 그리고 perfectly elastic 이렇게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2번으로 넘어가서는, 한번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4단원에서 배운 대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총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물건 가격 곱하기 판매량인 토탈 레베뉴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만약에 물건 가격이 오른다. 근데 그 물건이 만약에 탄력적이야. 그러면 토탈 레베뉴는 오히려 떨어지는 거고, 아니야. 그 물건이 비탄력적이야. 그러면 토탈 레베뉴가 증가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여기서 말을 하는 토탈 레베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건 하나당 가격 곱하기 판매량인 요 두 개 곱한 것을 토탈 레베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가격이 5로 올랐어요. 그러면 수요가 떨어지죠. 그런데 가격 상승하는 거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요 A 박스 크기가 수요량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입는 손실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요러한 경우에는 인일래스틱한 요런 경우에는 오히려 토탈 레베뉴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 되겠고요. 요 B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4에서 5로 올랐어. 그러면 가격이 올랐으니 수요량이 줄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수요 주는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즉 요 B가 주는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요런 탄력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토탈 레베뉴가 줄게 되는구나. 가격을 올렸을 때.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맞아.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긴 하지. 그런데 그 그래프가 얼마나 급격하냐? 그 모양에 따라서 만약에 디맨드가 인일래스틱 하다면 토탈 레베뉴는 증가를 하게 된다.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판매자가 얻는 게 더 크다. 그 판매량 조금 주는 것보다 반대로 디맨드가 일래스틱한 물건이야. 그러면 가격 올려서 얻는 그 판매자의 수익보다 수요량 주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오히려 토탈 레베뉴가 아예 손실을 보게 됐다라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면을 통해서 앞에서 본 거가 조금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어떤 물건의 대체재가 굉장히 많아. 그리고 아니면 뭐 가격 그 물건 올랐어? 그러면 뭐 딴 거 쓰지 뭐. 아니면 아예 안 써도 돼. 그래서 그런 물건, 그러니까 즉 탄력성이 큰 물건이야. 그러니까 일래스티시티가 1보다 커. 그러면 가격 올랐어? 그러면 토탈 레베뉴 판매자 입장에서 토탈 레베뉴가 줄더라.
아예 수요량 주는 게 확 그 대폭 주니까. 반면에 가격 올랐어? 아, 근데도 그 물건 꼭 써야 되는 물건이야. 내 생필품이야. 뭐 그러한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가격 좀 판매자가 올려도 써야 돼. 그러니까 아, 이러한 경우에는 토탈 레베뉴가 오히려 증가하더라. 라는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더하면 디맨드가 이렇게 유닛 일래스틱 한 경우에는 토탈 레베뉴는 이전과 똑같다. 그러니까 A번 박스와 B번 박스,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과 줄어드는 것의 사이즈가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요 F번에서는 어, 그 디맨드 커브가 리니어한 경우, 즉 기울기가 이렇게 컨스턴트한 슬로프, 그러니까 아까처럼 곡선인 경우가 아니라 이 그 디맨드 커브가 리니어한 경우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리니어의 형태를 갖는 디맨드 커브는 어, 처음 생각하면 마치 생각하면 이게 어느 포인트에서 계산하든 똑같을 것 같지만 요 리니어인 디맨드 커브는 어느 포인트에서 탄력성을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러한 리니어의 모양을 갖는 디멘트 커브가 있다. 그러면 요 이렇게 요, 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요런 포인트들에서 일레스티시티를 계산해 보면 1보다 크지만 요런 포인트들에서 일레스티시티를 계산해 보면 1보다 작게 된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서 탄력성을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요런 리니어한 디맨드 커브는 그래프의 위치 마다 요 일레스티시티가 달라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두 개 잡아서 계산을 직접 앞에서 본 미드 포인트 방법으로 계산해 보시면 아,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가격이 7에서 6으로 변했다. 그러면 변한 게 1만큼이죠. 그리고 요거 계산하실 때 항상 미드 포인트, 그러니까 7과 6의 사이인 13 나누기 2 한 거, 그리고 퀀터티 변화는 0에서 2 바뀌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격은 15만큼 바뀌었는데 퀀터티는 200만큼 바뀐 거니까 여기는 굉장히 탄력성이 13 크게 나온 거고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는 지금 탄력성이 1이 나온 부분이니까 유닛 일레스틱한 부분이 되고 이제 고기를 지나서 더 밑으로 가게 되면 요 변화보다 자아 변화가 작다 보니까 점점 더 갈수록 인일레스틱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가 가장 일레스틱, 가장 밑으로 갈수록 인일레스틱, 그리고 요 중간 정도에서 유니트 일레스틱.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요 가격 변화량하고 요 디맨드 퀀터티 디맨드 때 변화량이 같은 부분이 요 1을 요 기점으로 해서 일레스틱에서 인일레스틱으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리니어한 디맨드 커브의 경우에는 아, 요런 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탄력성은 탄력성인데 수요와 관련한 다른 탄력성도 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그 물건의 가격이 바뀌었을 때 그 물건의 퀀터티 디맨디드가 바뀌는 것으로 price elasticity of demand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다른 탄력성의 하나로 income elasticity of demand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income elasticity라고 말을 해주는 것처럼 요 elasticity는 분모에 내 소득이 바뀐 것 분의 그 물건에 대한 quantity demanded의 변화분으로 이렇게 income elasticity of demand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퀀티티 디맨디드의 변화분 나누기 내 소득의 변화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런데 요 income elasticity of demand가 소득이 내가 올랐을 때 더 소비하게 되는 물건이 있고, 내 소득이 오르더라도 그만큼 소비량이 늘지 않는 물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의 많은 물건들이, 우리가 소득이 늘면 아무래도 이전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물건이 이렇게 positive income elasticity를 갖습니다. 그러한 거를 normal goods라고 우리가 앞에서 요 단어는 봤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소득이 오히려 느는데 수요가 감소하는 물건의 경우에는 inferior good, 그래서 negative income elasticity를 갖는 물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inferior good의 대표적인 예가 대중교통 같은 거. 그러니까 소득이 늘면 오히려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타기보다 자동차를 사거나 뭐 택시를 타거나 그러한 거로 수요가 아예 옮겨가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늘면 오히려 그 물건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노멀 구즈 안에서도, 그러니까 파지티브 인컴 일레스티시티인 거 안에서도 그 인컴 일레스티시티가 스몰한 게 있고 인컴 일레스티시티가 좀 큰 게 있다. 뭐냐면 필수재 같은 거는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뭐 내 소득이 전달에 비해서 좀 줄었다고 치약 덜 쓰고 샴푸 덜 쓰고 그러지 않잖아요. 생필품 같은 거는 내 소득이 늘던 줄던 그렇게 크게 변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생필품들은 노멀 구즈 안에서도 인컴 일레스티시티가 파지티브이긴 하지만 좀 작다. 그런데 럭셔리 굿즈, 뭐 구찌 백 같은 거 아니면 뭐 저는 스마트폰도 사치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한 사치제는 소득이 조금 늘었어? 그럼 막 사고 소득이 줄면 참았다가 다음에 사지 해서 이렇게 좀 인컴 일러스티시티가 크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노멀 구즈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일러스티시티가 있다. 뭐냐면 크로스 프라이스 일러스티시티 오브 디맨드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요것은 그 어떤 A라는 물건 가격이 바뀌었을 때 B라는 물건의 퀀터티 디맨디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여기는 A, 여기는 B로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price elasticity of deman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한 물건의 퀀터티 디맨드가 바뀌는 것 나누기 다른 물건의 가격 변화 분을 이렇게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겠고, 이러한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대체제인 경우와 보완제인 경우가 크로스 프라이스 일레스티시티 오브 디맨드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substitute 같은 경우에는 이게 positive cross price elasticity로 나타나고 계산해보면 컴플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로 나타냅니다. 뭐냐면 substitute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 내가 어떤 A번 물건의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A번 물건의 수요는 떨어지겠지만 요거 A를 대체할 수 있는 B라는 물건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B라는 물건의 수요가 오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substitute는 이게 positive고 complement는 요 반대로 요 B가 수요가 주는 negative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5.1번 elasticity of demand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